네, 반갑습니다. 앞에 영상이 잘려서 본문 해설만 빠르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건축법 지문이고요. 25년 9월 고1 학평에 나왔고, 작년에 선생님이 이제 고1 내신에도 들어와서 이 지문을 잘 아는데, 이 지문이 생각보다 너희들이 문제 풀 때 되게 어려워하더라고. 그래가지고, 이 지문 어떻게 해체해야 되는지, 어떻게 관계 파악해야 되는지 그런 것도 위주로 보겠습니다. 일단은 우리가 독서 지문을 공부할 때 몇 가지 중요한 포인트들이 있다고 했죠. 첫 번째, 인과관계. 그리고 또 두 번째, 그 다음에 비례, 반비례. 또, 쌤이 말한 거 있었어. 그렇죠. 그 다음에 비교, 대조. 선후관계. 또 뭐 있었죠? 공통점, 차이점 이런 건 비교, 대조죠. 그 다음에 장단점 같은 것들. 등등등등 이렇게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그 정보들이 있습니다. 또는 문제나 해결 구조 이런 것들. 그래서 이러한 독서 지문을 읽을 때 이러한 정보들이 나오면 체크를 해두라. 근데 이 지문 같은 경우는 일단은 제일 중요하게 생각되는 게 이제 비교대조고, 이 비교대조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범주를 잘 나눠서 여기서 가장 큰 차이점을 알아내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유형들이 펼쳐질 거예요. 일반적으로 신축, 중축, 개축, 재축, 이전 이렇게 5개 유형이 나오는데 이 5개 유형들을 중에서 각각의 차이점들, 특히 개축과 재축의 차이점, 신축의 차이점, 증축의 차이점 이런 것들 비교하는 문제들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위주로 한번 읽어보시고 읽었다는 가정하에 바로 하겠습니다. 아까 한 8분 정도 읽는 시간 줬는데 자, 1문단부터 가겠습니다. 1문단. 자, 이 지문 같은 경우는 1문단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챙길 정보는 챙기자. 자, 건축법에서 건축물의 건축은 공공복리를 저해할 수 있는 위험한 행위로 간주된다. 자, 그러면 건축법의 입장에서 건축물의 건축을 어떻게 보는 거야? 위험하게 보는 거야. 왜? 공공복리를 저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허가 요건이라는 게 있어. 허가 요건. 허가 요건에 맞춘 설계로 최소한의 안전이 보장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해서만 허가 요건을 맞춘 한해서만 건축 금지가 해제되고 건축이 가능해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1문단의 내용은 간단해요. 건축법이 봤을 때 우리가 건축물을 건축하는 것은 위험한 행위다. 공공복리에 저해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허가 요건이란 걸 맞춰야 한다. 허가 요건이 맞춘 설계가 있다면 최소한의 안전이 보장됐다고 보기 때문에 건축이 가능하다라는 내용입니다. 이 문단 갈게요. 자, 이 문단. 그러면 이 건축 행위는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는 땅인 대지. 이런 대지라는 개념,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는 땅이 대지입니다. 자, 위에서 이루어진다. 원칙적으로 하나의 대지는 하나의 지번을 가진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하나의 대지당 1대1이면 하나의 지번을 가진다라는 겁니다. 한 대지당 한 대지 대응되는 겁니다. 이것이 건축 허가의 단위가 된다. 그래서 좀 중요하겠지. 위에서 우리가 봤잖아. 허가 요건과 관련해서 건축 허가의 단위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의 대지, 대지가 하나의 대지냐 두 개의 대지냐는 앞으로 중요한 범주로 작용할 거라고. 자, 일반적으로 건축은 여기가 중요하겠지. 건축의 유형이 나옵니다. 종류. 신축, 증축, 개축, 재축, 이전 이렇게 5가지 유형으로 나뉩니다. 그럼 앞으로 신축, 증축, 개축, 재축, 이전이 펼쳐질 겁니다. 이런 것도 생각을 하시고 그러면 머릿속에 어떤 생각을 해야 돼? 신축, 증축, 개축, 재축을 비교 대조해야겠구나. 신축부터 봅시다. 3문단이었나? 1문단, 2문단. 신축이라는 것은 건축물이 없는 대지, 아예 없는 대지에 새로 건축물을 축조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상식이죠. 무에서 유를 짓는 거, 이게 신축이다. 근데 신축에서
건축물을 축조하려는 대지는 처음부터 건축물이 존재하지 않는 나대지일 수 있다. 그럼 이런 거야. 아예 처음부터 허허벌판, 황야같이 아무것도 없었던 그러한 나대지에다가 우리가 건물을 올릴 수도 있는 거고, 기존 건축물이 건축주의 자발적 의지에 의한 인위적으로 부서지는 해체, 그리고 천재지변으로 인해 부서지는 멸실로 인해 전부 소실된 대지일 수 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대지가 두 가지 범주로 나눠집니다. 신축이라는 것은 어쨌든 건축물이 없는 대지에 새롭게 짓는 것인데, 새로 건축물을 짓는 것인데, 나대지에 지을 수도 있고, 두 번째, 소실된 대지에 지을 수도 있다는 거죠. 어쨌든 건축물이 없는 건 똑같으니까. 얘네들의 공통점은 뭐야? 건축물이 일단은 없다라는 거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되는 건 두 가지 개념이 나와요. 이게 뒤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적용되는데, 해체되는 거. 해체라는 것은 자의적으로, 자발적 의지로 인위적으로 부서지는, 철거시키는 겁니다. 부시는 거. 반면에 이제 천재지변, 자연현상으로 인해서 어쩔 수 없이 멸망하는 거죠. 멸망해서 없어지는. 그럼 멸실의 경우, 소실된 경우 두 가지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이때 전부 소실된 경우, 새로 축조한 건축물의 규모, 중요하죠? 규모가 개축이나 재축에 해당한다면 신축으로 보지 않는다. 자, 그러면 이런 말이야. 우리가 아직은 개축이나 재축에 대해서 아직 나오지 않았어요, 정보가. 근데 우리가 신축은 나대지나 소실된 대지에 건축물을 올리는 것인데, 나대지가 아니라 소실된 대지에 건축물을 올릴 때는 뭐가 개축이라든지 재축이랑 잘 구분 지어야 된다는 겁니다. 규모를. 소실된 대지에 짓는 게 다 신축이 아니라는 거야. 개축이 될 수도 있고 재축이 될 수도 있다고. 그걸 나누는 기준은 뭐냐? 규모라고, 규모. 오케이? 그럼 건축물의 규모가 개축이나 재축에 해당한다면 얘네들의 규모와 일치하면 얘는 뭐예요? 신축이 아니다. 그러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 얘네들보다 규모가 훨씬 커져야지 신축으로 보나? 라는 사고. 그게 필요합니다. 자, 그러면 한편 주된 용도의 건축물을 이용 및 관리하는 데 필요한 부속 용도의 건축물만 존재하는 대지 내에서 이 부속 건축물과 별도로 주된 건축물을 새로 짓는 경우에는 신축이다. 밑에는 그냥 예시입니다. 예를 들어 이런 거야. 주된 용도의 건축물을 이용 관리하는 데 필요한 부속 용도. 그럼 부속 용도만 있었어, 원래. 경비실 같은 거밖에 없었어요. 여기에다가, 이 대지에다가 건축물만 존재하는 대지 내에 부속 건축물과 별도로 주된 건축물을 만약에 여기 아파트가 올라간다. 이것까지 신축으로 본다는 거야. 그럼 우리 신축을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지? 나대지에다가 올리거나 아니면 소실된 대지에다 올리는데 개축이나 재축의 규모면 신축이 아니다. 세 번째, 부속 건물이 있는 대지에 새로운 건물을 올려도 신축이다. 이해됐어요?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범주는 뭐냐? 주된 건물, 그리고 부속 건물입니다. 부속 용도의 건축물만 있는 곳에다가, 있는 대지에다가 주된 건축물을 지었을 때만 신축이다. 자, 4문단 가겠습니다. 자, 그럼 증축은 4문단. 기존 건축물이 있는 대지에, 기존 건축물이 있는 대지에서 건축물의 규모를 늘려 짓는 것. 그럼 얘는 어쨌든 늘어나는 겁니다. 증가하는 거죠. 자, 건축물의 규모에는 그러면 이 범주, 건축 면적, 연면적, 층수, 높이가 포함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얘들아. 건축물의 규모가 늘어나야지 증축이야. 근데 그 건축물의 규모는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얘네들이 늘어나야지 증축이야. 그 외의 범주들은 증축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 건축 면적은 일반적으로 지상층 중 가장 넓은 층의 면적. 그러면 개념 하나씩 보자. 건축 면적. 지상층 중 가장 넓은 층이 건축 면적인 거야. 그럼 예를 들어 이런 거야. 아파트를 지을 때 보통 우리가 아파트를 지으면
맨 꼭대기 펜트하우스가 좀 더 면적이 넓어요. 이런 식으로 짓는단 말이야. 좀 넓게. 그러면 이때 우리가 건축 면적이라는 거는 이게 아니라 여기라는 거지. 가장 넓은 면적을 건축 면적으로 한다는 거야. 그래서 여기까지는 땅이 있어야 되는 거죠. 이런 걸로 막 싸우잖아. 막 넘어왔네, 안 넘어왔네. 옥상이 넘어왔네. 여기까지가 건축 면적이라는 겁니다. 자, 근데 그에 반해서 이제 연면적이라는 개념이 나옵니다. 연면적이라는 거는 각 층의 바닥 면적의 총합을 의미합니다. 그림으로 따지면 이런 거야. 1층, 1층, 2층, 3층, 4층이 있으면 이게 우리가 봤을 때는 건축 면적이면 얘와 얘를 다 합한 게 뭐야? 연면적이라는 거죠. 됐어요? 자, 그렇게 바닥 면적의 증감 없이 높이만 증가시키는 경우, 자, 지금 경우가 이제 나열될 거거든요, 여기서. 잘 챙겨야 돼. 자, 바닥 면적의 증감 없이 높이만 증가시키는 경우, 주된 건축물이 있는 대지에 부속 건축물이나 다른 주된 건축물을 축조하는 경우, 그리고 지하층을 둘러싼 지표면을 깎아서 그 층이 지하층에 노출하는 것, 높이가 증가한 경우이기 때문에 증축이다. 또한, 한 층의 층고가 굉장히 높아 중간층을 사용하는 경우도 증축에 해당한다. 그러면 여기서 증축에 해당하는 경우들이 지금 쭉쭉 나오고 있어요. 하나씩 볼까요? 자, 바닥 면적의 증감 없이 높이만 증가시키는 거. 그럼 바닥 면적은 똑같은데 여기 위에다가 하나 더 높이를 조금 올린 거예요. 건물 규모 자체가 커졌죠? 얘가 뭐야? 1번. 증감 없이 높이만 올라갔죠. 높이만. 자, 그리고 주된 건축물이 있는 대지에 부속 건축물이나 다른 주된 건축물을 축조하는 경우. 그러면 이미 주된 건축물이 있는 대지야. 대지는 똑같아. 근데 여기에다가 뭐 하는 거야? 부속 건축물, 다른 주된 건축물, 부속이라든지 아니면 진짜 똑같은 거 하나 더 짓는 거야. 다른 주된 건축물을 짓는 경우 이것도 뭐야? 증축이라는 거야. 같은 대지 내에서 주된 건축물이 있는데 부속이나 주된 건축물을 짓는 경우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겠죠. 또 그래서 세 번째, 지하층을 둘러싼 지표면을 깎아서 그 층이 지하에 노출되게 하는 거. 지상에 노출되게 하는 거. 만약 여기가 지상이면 지하층이 있었어요, 원래. 근데 여길 깎은 거야. 이 땅을 깎았어.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뭐야? 여기가 1층이 되죠. 그러면 얘는 높이가 어쨌든 간에 건물 높이가 올라갔죠. 그렇기 때문에 얘도 증가했다라고 보고 증가한 경우이기 때문에 증축에 속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층의 층고가 굉장히 높아서 이게 이제 네 번째 경우고요. 지하층 1번, 2번, 3번, 4번. 자, 그 다음에 한 층의 층고가 만약에 굉장히 높아. 만약 여기가 층고가 너무 높은 거야. 여기가 높아요. 그래서 높이가 어디서? 중간층을 만들어서 사용하는 경우에도 증축이다. 만약 여기가 높아서 층을 하나 더 만들었어. 층을 하나 더 만든 거야. 그럼 층 늘어났잖아. 이것도 뭐야? 증축이다라는 겁니다. 자, 근데 반면에 이제 예외가 나와요. 한편이라는 말이 나오면 우리는 항상 긴장해야 돼. 냉난방, 급수 등의 건축물의 기능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설치하는 건축물의 설비. 자, 그러면 설비와 관련된 설비는 뭐야? 해당하지 않는다. 예외. 뭐 에어컨을 여기다 설치하든, 아니 급수, 물탱크를 설치하든 그런 것들은 영향을 준다, 안 준다? 안 준다. 자, 5분당 하겠습니다. 개축입니다, 개축. 증축이 좀 내용이 많았죠. 빠르게. 수업 때는 좀 더 꼼꼼하게 했는데 날라갔어요, 영상이. 자, 개축. 자, 개축은 기존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체하고, 자, 얘들아, 해체라는 개념 아까 나왔지? 해체가 뭐였지? 자의적으로 부시는 거야. 천재지변이 아니라. 그러면 해체하고 그 대지에 건축물의 규모가 종전 규모 이하. 우리 아까 신축이랑 비교했을 때 규모가 중요하다고 했잖아. 개축이나 아니면
재축이 될 수 있다기 때문에 그 규모가 나왔어요. 종전 규모 범위 이하인 건축물을 다시 축조하는 것. 이게 뭐야? 개축이야. 그러면 우리 개축의 포인트를 잡아보자. 일단 해체돼야 돼요. 규모는 종전 규모 이하. 자, 이때 일부를 해체한다는 것은 내력벽, 기둥, 지붕틀 중 셋 이상을 해체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거야 뭐 중요한 것들이니까. 같은 대지 안에서 건축물의 위치를 만약에 이동하거나 구조를 변경하는 것도 개축에 해당하나, 자, 이런 경우도 있다라는 거야. 개축은 위치 이동, 구조 변경도 개축에 해당하나 한 대지에 여러 동이 있는 경우에는 개별 단위로 본다. 이것도 약간 예외적인 현상이라고 보시면 돼요. 공수별로. 개축이 아니다. 다음에 재축입니다. 재축. 오문단인가요? 자, 재축이란 기존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여기가 똑같아. 가 멸실된 경우, 얘는. 그러면 아까 앞에서 봤던 개축은 뭐였어? 해체된 경우. 그럼 우리 차이점 나왔지? 개축은 중요한 거는 자의적인 파괴. 재축은 멸실돼야 됩니다. 자연재해에 의해서, 천재지변에 의해서 부셔져야 된다는 거야. 이게 가장 큰 차이겠죠. 자, 그 대지의 건축물을 다시 축조한다. 그러면 재축과 개축의 차이는 일단 공통점은 얘네들은 다시 짓는다라는 공통점이 있어요. 마찬가지로 아까 신축도 다시 짓는 경우가 있었지. 나대지가 아닌 그냥 부시고 다시 짓는 경우가 있었죠. 아니면 부속 건물이 있고 주된 건물을 짓는 신축이 있었죠. 그러면 이렇게 봤을 때 같은 범주인데 이렇게 나눠야 돼. 재축과 개축을 나누는 것은 얘를 나눌 수 있는 건 뭐야? 해체냐 멸실이냐의 차이고, 신축과 재축과 개축을 나눌 수 있는 건 뭐야? 규모라는 거죠. 그럼 우리가 여기서 뽑을 수 있는 정보는 뭐냐? 결국에 신축이라는 것은 새로 짓거나 다시 짓는 것이 아니라 규모를 넓혀야 된다는 거죠. 규모가 올라가야지 신축. 만약에 규모가 종전 규모 이하라는 말도 잘 생각해야 돼. 만약에 이하라는 거는 같아도 되는 거야. 그 전에 건물의 크기와 동일하거나 작으면 얘네들은 다 재축과 개축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앞에서 봤었던 우리가 이 문단에서 봤던 정보를 쌓아 읽어야 됩니다. 독성 계속 쌓아 읽어야 돼요. 자, 어쨌든 등수, 층수, 높이 중에서 하나의 종전규모를 초과하는 것이 가능하다. 이거는 또 새로운 범주죠. 예외 같은 거야. 동수나 층수나 높이 중에 하나는, 이 중에 한 개 정도는 내가 초과해도 되는 거 허용해줄게. 약간 이런 느낌이죠. 초과하는 것은 가능하다. 예외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이전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이전. 이게 라스트예요. 자, 이전은 뭐 옮기는 거겠죠. 원래가 없을 거야. 자, 이전이란 도시개발 계획, 주변 환경의 변화, 안전 문제, 설계와 다른 배치 등의 사유 등으로 건축물의 주요 구조부를 해체하지 않고. 자, 그럼 중요한 거, 주요 구조부는 해체하지 않고, 큰 뼈대는 해체하지 않고, 어떻게 하는 거야? 같은 대지의 다른 위치로 옮기는 것입니다. 그러면 얘도 같은 대지에서 옮기는 거. 이게 뭐야? 이전. 그럼 주요 구조부는 철거 시 건축물의 안전성에 결정적 위해가 되는 구조. 예를 들면 아까 봤던 내력벽 같은 거. 내력벽이나 기둥, 보호, 바닥, 지붕, 틀, 주계단은 다 뭐야? 주요 구조부. 최하층 바닥, 5개 계단 등은 주요 구조부에서 제외된다라는 겁니다. 얘네들은 뭐야? 주요 구조부가 아니라는 거죠. 자, 됐어요? 자, 그러면 일체식 구조인 철근 콘크리트조 건축물과는 달리 얘는 뭐냐, 이제 갑자기 다른 차이가 나온다. 건축물끼리 비교하고 있어요. 자, 조립식 구조인 목조 건축물 같은 경우는 나무 같은 건 옮기기 편하잖아.
최하층 바닥 등을 제외한 상층부의 구조체를 들어서 올릴 수 있어. 예를 들면 이런 거야. 철근 콘크리트는 사실은 부시면 위험해요. 위에를 막 잘라서 옮길 수가 없어. 근데 목조는 위에 뜯어가지고 딴 데다가 이렇게 옮길 수 있다라는 거야. 됐어요? 네. 이렇게 하고 뒤에 문제 푸는 거는 찍혔으니까 그거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자, 문제 다 풀었죠? 자, 답 한번 맞춰봅시다. 자, 1번에 몇 번이에요? 4번. 1번에 4번. 어차피 똑같습니다. 그 교재도. 2번, 3번. 자, 3번에 1번. 4번에 1번. 5번에 1번입니다. 맞았어요? 네죠. 자, 하나씩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일단은 조금 주목해야 되는 거는 그런 거야. 우리가 봐서 알겠지만, 잘 안 보이네. 좀 정리를 좀 해보자면, 약간 이런 겁니다. 우리가 이 지문을 읽으면서 집중했어야 되는 게 뭐냐? 신축. 신축은 어떤 개념이야? 새로 짓는다. 뭔가 짓는다고 신축이 아닌 거죠. 그거를 너네들이 파악했어야 돼. 새로 지어서 신축이 아닌 겁니다, 결국에는. 그거보다 더 중요한 범주가 뭐였어, 신축에서? 새로 짓는 것보다? 규모가 어떻게 돼? 맞아요. 규모가 커져야지만이 신축인 거야. 그렇지 않으면 뭐야? 개축, 재축 이렇게 돼버리는 겁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개축과 재축을 또 잘 구별했어야 됐어. 개축과 재축을 나누는 기준은 뭐였지? 우리가 범주를 잘 잡았지만 뭐였어요? 멸실이냐 해체냐였죠. 그래서 개축은 뭐였어요? 개축, 해체였고, 재축은 천재지변에 의한 멸실. 이 차이가 좀 컸어요. 신축에 대한 규모, 그 다음에 해체와 멸실에 대한 규모를 잘 챙겨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또 중요하게 봤던 거는 좀 예외적인 것들이 조금 있었어. 예외적인 것들. 그러니까 재축 같은 경우에는 허용되는 게 있었어요. 규모를 넘어도 되는 조항들이 있었어. 그게 뭐였죠? 재축 같은 경우는 어떤 것들은 규모를 너무 초과해도 된다고 했어. 예외적으로. 그게 이제 층수나 높이 이런 것들이. 층수 높이는 이게 규모를 넘겨도 오케이였어. 오케이? 조금 예외적인 것들이었죠. 자, 그리고 증축 같은 경우에서 증축에서 냉난방이라든지 아니면 그러한 설비와 관련된 거는 허용해야 안 해요? 포함해야 안 해? 포함 관계에서 안 한다. 설비 설치는 증축이 아니다라는 점. 그런 것들. 자, 그리고 이전에서 중요했던 건 뭐였죠? 이전에서 중요했던 거. 옮기는 거에서 중요했던 거. 같은 대지. 이게 제일 중요해요. 같은 대지. 같은 대지에서 새로운 걸 지어야지 이전인 거예요. 오케이? 근데 같은 대지가 아니라 그냥 대지에 지으면 신축이 돼버리잖아. 이 차이도 좀 있어요. 이 차이도. 자, 그리고 중요하게 보는 게 이제 주된 건축물과 이제 부속 건축물의 중심입니다. 중심. 내가 물어보는 거 한번 대답해봐. 주된 건축물이 있는 대지에 이렇게 주된 건축물이 있는 대지에 부속 건축물을 지으면 뭐라고 부를까? 증축이라고 하죠. 그래서 주된 건축물이 있고 여기에다가 뭐죠? 이 대지에 만약에 부속을 지으면 이건 증축이 됩니다. 오케이? 근데 부속 건축물만 있는 곳에다가 이 대지에다가 그냥 주된 건축물을 지으면 어떻게 돼요? 신축이 되죠. 이런 차이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이 지문을 읽었을 때 여기 있는 정보들이 자연스럽게 처리가 되어 있어야 됐어. 오케이? 문제
풀읍시다. 자, 1번에 윗글에서 알 수 있는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자, 틀린 것 찾는 거야. 자, 1번부터 보겠습니다. 이거 좀 더 확대해도 될 것 같긴 하다. 보이죠? 너무 큰가? 괜찮죠? 자, 건축물의 건축은 설계상 최소한의 안전이 보장되도록 허가 요건을 준수한 경우에만 허가된다. 맞죠? 1문단에 있었어요, 우리. 기억날 거야. 자, 나대지에 신축하는 것은 기존의 건축물이 존재하지 않았던 대지. 그게 나대지잖아. 새로운 건축물을 축조하는 행위이다. 맞죠? 괜찮죠? 자, 3번. 건축물의 내력벽을 해체하는 것이 옥의 계단을 해체하는 것보다 건축물의 안전에 더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 생각을 해봐. 건축물의 내력벽은 조금 중심 뼈대예요. 우리가 아까 봤었잖아. 그래서 이걸 해체하는 것이 옥의 계단, 이거는 부속이잖아. 그렇기 때문에 얘가 더 중요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안전에 더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당연한 소리. 4번. 철근 콘크리트조 건축물이 설계와 다르게 배치되어 있을 경우에 상층부 구조체를 완전히 들어서 이전하는 거는 철근 콘크리트조였어요? 아니면 목조였어요? 여기서 틀렸죠. 5번. 자연재해로 인한 기존 건축물이 전부 소실, 다른 말로 멸실 된 대지 애층수와 이를 증가시킨 새로운 건축물을 축조하는 것은 뭐예요? 신축이죠. 그래서 정답 몇 번? 4번. 생각보다 어렵지 않아? 네, 좀 정리를 계속 꼼꼼하게 해주긴 했지만 내가 정리 안 해줬으면 너는 어땠을 것 같아? 어려웠을 것 같지 않나요? 어려워하더라고. 2번. 자, 증축에 대한 설명이야. 우리가 증축에 대한 경우도 막 한 5가지로 봤었어. 복잡하게 봤었지. 이것도 일단은 보면 3번이었는데 1번부터 볼게. 적절하지 않은 겁니다. 자, 중간층을 만들어서 건축물의 연면적을 늘린 것은 증축에 해당하겠고. 자, 그럼 우리 이거 있었잖아. 이 경우 있었죠. 중간층을 만들어서 건물의 연면적을 늘린 것은 증축이다. 불어나면 증축이에요. 자, 건축물의 옥상에 물 공급을 위한 물탱크를 설치하는 것은 증축에 해당하지 않겠군. 이런 내용이 있었죠. 자, 건축 면적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지하층의 바닥 면적만 증가시킨 것은 중축에 해당하지 않겠군. 우리 이거 있었잖아. 만약에 지하층인데 지하층을 확장시켜도 뭐야? 늘어나잖아, 결국에는. 그렇기 때문에 해당하겠군. 4번. 부속 건축물만 있는 대지에 주택 용도의 건축물을 별도로 축조하는 것은 중축에 해당하지 않겠군. 이건 뭐야? 부속만 있는 데에 주택 건축물 쌓는 거는 신축이죠. 이제 잘 따라오네. 자, 5번. 지하층이 존재하지 않는 건축물 주변의 지표면을 깎아서, 정말 깎아서 지하층을 지상에 드러나게 하는 것도 결국에는 높이가 증가한 거기 때문에 어때요? 중축이. 정답 몇 번? 3번. 자, 한번 봅시다. 3번. 자, 기억과 니은을 비교해서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겁니다. 기억이 뭐죠? 기억이 뭐였어요? 체크해봤어요? 기억이 개축입니다. 개축. 그 다음 니은이 뭐예요? 개축과 재축이야. 그럼 우리는 알고 있어. 가장 중요한 정보를. 개축과 재축의 가장 큰 차이는 뭐야? 해체냐? 멸실이냐? 그거죠. 그것만 좀 조심하면 돼. 자, 그래서 보면 1번 적절한 거야. 개축은 재축과 달리 개축만의 특징이어야 돼. 건축주의 자발적 의지로 해체죠. 기존의 건축물이 소실된 상황에서 건축물을 다시 축조하는 거다. 맞죠? 정답. 자, 개축은 재축과 달리 한 대지에 있는 여러 동의 건축물이 모두 소실되었을 때 일부 동만
다시 축조하는 거다. 자, 재축은 개축과 다른 재축만의 특징이야. 기존 건축물이 존재하던 대지와 동일한 대지 내에서 이루어진다. 이건 뭐야? 뭔 소리야? 재축은 기존 건축물이 존재하던 대지와 동일한 대지에서 이루어진다. 둘 다잖아. 그죠? 그런 거 아니지. 둘 다 같은 대지. 4번. 니은은 기억. 그러니까 재축은 개축과 달리 한 건축물이 일부만 소실된 경우 건축물의 연면적을 종전과 같게 다시 축조하는 것이 가능하다. 둘 다 가능하죠. 둘 다 이하였잖아. 종전 규모 이하잖아. 자, 기억. 개축과 재축은 모두 건축물의 높이를 기존 건축물보다 낮게 바꾸는 것이 불가능하다. 상관없죠. 이하잖아. 자, 4번 문제는 이런 문제를 좀 잘 풀어야 돼요. 이게 근데 사실 어렵지는 않은데 그냥 이거는 주관식으로 푸는 게 깔끔합니다. 4번은. 자, A 사례부터 볼게요. A 사례. A부터 볼게. 자, A부터 볼게. 이거 좀 땡기죠.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로 이해한 것 중에 적절하지 않은 겁니다. 자, A는 건축물을 새로 짓기로 결심을 하고 자신이 오래전부터 소유하던 각 층의 바닥 면적이 500m제곱인 3층짜리 건축물을 모두 부셨대요. 그러면 A는 건축물을 스스로 자의적으로 결심하고 부순 거죠. 해체했죠. 맞지? 그러면 해체했어. 그리고 기존 건축물에 있던 대지에 건축물의 높이와 층별 바닥 면적이 기존과 동일하면서 각 층의 층고만 높인 2층짜리 건축물을 새로 축조하였습니다. 그럼 얘는 뭐예요? 뭐에 해당해요? 해체니까. 대축. 응? 얘는 뭐야? 더 크게 지은 게 아니잖아. 어? 대축이잖아, 대축. 이해돼? 해체하고 똑같은 면적으로 지었는데 층고만 바꿨다고. 층고는 중요하지 않잖아. 층고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B 봅시다. 한 대신에 연면적이 400인 형태가 동일한 두 개의 400. 형태가 동일한 두 개의 동의 상가 건축물을 소유하고 있었대요. B는 이를 모두 부시고 그 대지에 새로운 상가 건축물을 짓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었으나 뭐가 발생해? 지진이 발생합니다. 천재지변이 발생해서 모두 붕괴됐다. 그럼 이때 짓는 거는 뭐가 될까요? 보통 천재지변이라는 조건이 있으니까. 재축 또는 뭐 신축이 될 수도 있겠죠. 일단은 재축 또는 신축이 되겠죠. 이제 선지 봅시다. 1번. A가 층고를 기존 건축물보다 높여 지은 것은 건물 규모를 늘려 지은 거기 때문에 증축에 해당한다. 맞아요? 그 증축이야? 자, 층고를 기존 건축물보다 높여 지은 것. 너네들 잘 이해해야 돼. 건축 면적. 아까 보여줄게요. 증축에서 중요했던 건 뭐였어? 건축물의 규모야. 건축물 자체가 불어야 된다고. 그래서 건축 면적, 연면적, 층수, 높이가 포함돼. 여기에 층고가 있어? 층고를 높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 얘는 건축물의 높이예요. 이해됐어? 층고는 뭐야? 그 층의 높이야. 이해됐어? 그러면 건축물의 이 규모가 넓어져야 돼. 늘려지어야 돼. 단지 층고만 높아졌다고 그렇게 말할 수 있나? 아이, 개축이죠. 개축으로 가죠. 자, 2번. A가 새로 지은 건물을 관리하기 위해서 같은 대지 안에 경비실을 추가로 짓는 것은 증축에 해당하겠군. 맞죠, 이거? 새로 지은 건물, 주된 건물에
경비실 같은 부속 건물을 추가로 지었잖아. 그렇죠? 자, B가 지진 발생 전에 기존 건축물을 전부 부수고 각 바닥에 900인 한 개의 동을 건축한다면 이건 신축이에요. 자, 스스로 다 부시고 일단은 다 부셨어요. 토지 없죠? 총합이 900이야. 그럼 얘 400이잖아. 그럼 뭐야 이거? 더 커졌죠. 규모가 커지면 뭐야? 신축이죠. 크게 다시 지은 거니까. 부시고 더 크게 지으면 신축이라고. 자, 4번. B가 붕괴된 기존 건축물의 연면적 합계가 700인 건축물로 재축한다면 붕괴됐어요. 그리고 연면적 700이야. 그럼 800보다 적죠. 그러면 층수와 높이 종전 규모 이하인 3개의 동으로 축조할 수 있겠죠. 맞죠? 자, B가 지진 발생 전에 기존 건축물을 모두 해체하고 개축했다면 같은 대지 내 기존 건축물과 다른 위치에 새로운 건축물을 축조하는 것이 가능했을 것이다. 이것도 이해되죠? 그리고 마지막은 5번인가요? A는 뭐예요? A? 이거 어휘 문제인데 1번. 어휘 문제는 그냥 맞았어요? 어렵지 않죠? 됐나요? 자, 그러면 이거 유인물 준 거 앞에 그냥 빈칸 채우고 그냥 끝냅시다. 빈칸 채우기. 앞쪽 OX 이쪽 OX도 해보던가. OX 하면 딱 맞을 것 같긴 한데. OX까지 한번 해보세요. OX까지. 빈칸 채우고. 금방 채우니까. 자, 1번부터 봅시다. 건축법에서 건축 행위를 공공복리를 저해할 수 있는 위험한 행위로 본다. 1문단에 그대로 있었죠. 지금 눈으로 바로바로 해봐. 건축 허가는 원칙적으로 하나의 집안을 기준으로 삼는다. 맞죠? 신축은 기존 건축물이 존재하는 대지에서만 이루어진다. 아니지. 아예 그냥 대지에서도 가능하죠. 자, 기존 건축물이 멸실되어 전부 소실된 대지에 새로 건축하는 경우는 항상 신축일까요? 아니죠. 자, 부속 건축물만 있던 대지에 주된 건축물을 새로 짓는 것은 뭐야? 신축이다. 자, 바닥 면적의 증감 없이 높이만 증가한 경우에는 증축에 해당하지 않는다. 높이만 올려도 뭐야? 규모가 커졌잖아. 증축이죠. 7번. 기존 지하층을 노출시켜 지상층으로 만드는 경우 증축에 해당한다. 이것도 봤던 거. 건축물의 설비설치는 증축으로 본다. 아니죠. 이래서 몇 번이었죠 아까? 8번이었죠. 9번. 개축은 기존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체하고 다시 짓는 경우이다. 9번. 맞죠? 개축이니까. 내력벽, 기둥, 보, 지둥, 셋 이상을 해체해야 된다. 개축에 해당한다. 이것도 맞죠. 같은 대지에서 건축물의 이동만 있는 경우 개축에 해당한다. 맞죠. 재축에서 연면적의 합계가 종전 규모를 초과할 수 있어요? 재축에서? 재축이든 개축이든 초과하면 안 되죠. 연면적은 초과하면 안 되죠. 자, 이전은 주요 구조물을 해체하지 않고 같은 대지 내 이게 중요했죠. 다른 위치로 옮기는 것이다. 맞고. 최하층 바닥은 주요 구조물에 해당하지 않죠. 목조 구조물은 다 들어올려서 이전하는 것이 가능하다. 고생하셨습니다. 잘 해오시고.